자, 안녕하세요. 박수하시는 거. 왜 박수 치는 거야? 노래하라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네, 주말인데 오늘 마지막이죠. 우리 테마 전체 특강 오늘 마지막인가? 네. 거의 6주 동안 계속 한 거네요. 거의 6과목에 있었으니까. 빡셨네. 오늘 마지막이니까 공법은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6개 법이고 공부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 나온지가 잘 안 찾아질 때가 있어요. 그 시점이 공부된 사람들이 그래요. 공부 안 된 사람들은 다 처음 듣는 거야, 그냥. 근데 조합이 어디서 나왔는지 매도 청구라는 게 있는데 매도 청구가 어디서 나왔어? 매도 청구가 몇 번 나온지 혹시 아세요? 매도 청구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 2번? 3번? 4번? 일단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매도 청구라는 건 내 거를 지금 현재 사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거 사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수용이 안 되니까 뭔가 필요해서 만들어냈는데 재건축 가면 재건축 조합은 이제 자기네가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재건축은 수용 방식이 안 돼요. 동의 안 한 애가 안 나갈 거 아니냐. 그럼 일정 수 동의 요건을 충족해낸데 동의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무슨 청구를 해서 매도 청구해서 뺏어오겠다. 동의 안 한 사람한테. 그럼 동의한 사람한테는 매도 청구할 수가 없다죠. 그리고 재건축은 건물하고 지분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건물만 갖고 있으면은 얘는 아파트 못 받아. 그럼 얘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무슨 청구해야 돼? 매도 청구해야지. 그래서 건물만 가지거나 토지만 가진 사람한테 매도 청구한다. 그거는 좀 많이 들어서 알 거고, 리모델링은 조합이 설립이 돼서 야, 리모델링 하자라고 할 때 리모델링은 기능을 뭐 하는 거죠? 증대. 증이 뭐예요? 증축하고 대수선이에요. 그럼 증축하고 대수선은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란 말이에요. 리모델링 허가라고 그러지 리모델링 사업계획서인이라고 안 해요.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동의할 때 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 결의 찬성 안 하면 얘도 무슨 청구 들어가요? 매도 청구 들어가고 알박기 방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고 싶은 건설회사가 민간이다 보니까 수용을 못 해요. 근데 땅은 되게 많이 매입을 했는데 죽어도 안 팔겠다는 거야. 그래서 80%가 하나 나오고 95%가 하나 나와요. 들어본 것 같긴 할 거야. 80% 이상이 내가 확보가 됐을 때에는 10년 사이에 있던 애들 빼고 그 이전에 있던 애들은 빼고 이 안에 있던 애들한테 매도 청구하는데 95% 이상이 된다 그러면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한다. 그리고 사용 검사가 끝나고 나서 또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총 5개였는데 주택법에 있던 거를 건축법에서 또 뺏었어. 그때 뺏겼었는데 88이라고 들어봤나? 집합 건물인데 이게 55년이 돼서 무너질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한 내 소유면 이 상가가 내 거면 좋겠지만 101호, 102호, 103호 다 다른 사람 거야. 얘네들도 결의해야 되죠. 그래서 88이라고 그래서 전체 구분 소유자 몇 프로? 80% 동의하고 그들이 가진 대지 지분의 80% 이상이면 동의하지 아니한 자한테도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 청구가 총 6개 나와요. 몰랐지. 왜 그러냐면 이제 진도대로 나가다 보니까. 근데 이게 한번 비교해서 매두면 외워지는 거야. 이게 비교 특강은 다른 말로 암기 특강이에요. 암기가 안 됐거든. 근데 3개 비교하고 나면 잘 외워져요. 그래서 이제 비교가 좀 됐을 때는 공부가 됐던 사람이 비교를 하는 거지 공부가 한 개도 안 된 사람이 뭘 비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은 아마 오늘 돌아버릴 거고 그래도 요약 이론까지인데 한 바퀴 돌았는데 분명히 어디서 나왔던 게 헷갈렸다. 그걸 정리하면서 암기가 좀 되잖아요. 문제에서 지문이 되게 잘 보여요. 일단 그래서 제가 문제 넣어놓은 거고, 문제는 받으셨죠? 네. 그리고 시절부 부록 뒤편이에요. 몇 페이지냐면, 시절부 노트, 거기, 158페이지부터가 채권이라고 나올 거야. 교재 뒷부분, 시절부 뒤에 보면 제가 부록으로 넣어놨던 이유는, 시절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중요했던 문제들 위주로 정리했는데 비교를 안 해놨기 때문에 헷갈릴까봐 이거 비교하고 나면 시절부 책 한 권만 달달해서 내가 시절부를 최소한 내가 5회 이상 했다. 그건 진짜 떨어질 수가 없어요. 5회독이라는 거는 그냥 봤다는 게 아니라 수업 보는 거 한 2번 정도 혼자서 한 3번 정도 해서 책에서 뭐 물어봤을 때 몇 페이지에 뭐 있어. 요 정도 되는 책 한 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기본서, 요약집, 기초서, 문제집, 기초문제집,
뭐 특강 자료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하나는 제대로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본 게 한 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나오는 거라도 보자고 했던 게 시절부 문제였고, 근데 잘 안 외워지는 이 것들은 헷갈리는 거니까 비교 특강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권만 달달해도 7월 달에 작년에 시작했던 사람도 시할부만 달달하고 시험장에 붙었어요. 여러분은 이미 벌써 단연간 해왔잖아. 7월 달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좀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 거고,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이 지금 우리가 법이 6개 법률을 배우는데, 6개 법률. 그래서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그리고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배워요. 여기서 채권이 나오는 파트가 있고 안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일단 국토계획법에서도 채권 하나 배우긴 배웠는데 단어가 기억이 나면 그걸 발행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나왔는데, 이 채권의 종류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발행자를 외우고 소멸시효를 외우고 있어. 그죠? 일단 어느 법에서 얘가 나왔을 때 취지가 뭐다가 나와야 발행자가 누굴 거고, 그리고 얘는 사업이 언제까지 끝날 거니까 그래서 나온 거다. 이게 잡혀 있으면 지문에서 X하는 게 많아지는 건데, 단순하게 앞글자 따서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제 좀 시간 지나면 그 앞글자가 기억이 안 나는 순간 손도 못 대는 거야. 앞글자가 기억나서 XX 하다가 우연치 않게 맞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건 이제 아주 이제 문제가 단순한 문제일 텐데 약간 꼬면 못 맞추잖아. 그럼 한번 해볼게요. 국토계획법에 가면 도로로 결정이 되고 공원으로 결정되고 이걸 기반시설을 설치해야지라고 도시공관리계획을 짜서 입안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럼 결정이 딱 되는 순간 이 도로부지 있죠, 도로부지. 이거는 이제 기반시설이 결정이 되면 뭐라고 불러요? 도시분계획 시설. 근데 그 당시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옆에 있는 땅이 있고 붙어 있는 땅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기분 나쁜 사람은 요 안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이거. 그죠? 그럼 도시공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짰던 입안권자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들이 시행자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걔네들이 제일 먼저 이 땅에 대한 뭘 갖고 와야죠? 소유권을 갖고 와야 되니까 사야 돼요. 사야 되니까 얘네들한테 뭘 주고 이제 뺏어와야지. 보상금을 주고 뺏어와. 이걸 수용이라고 그래요. 수용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행자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결정이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업도 못 하고 있어. 왜? 이게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와서 10년이 될 때까지 안 했다. 근데 여기서 결정이 되는 순간 아무것도 못 하지만,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런데 농사 짓는 것까지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목이 전인 사람이 규제를 받은 건 아니잖아. 그럼 건축행위를 못 하게 했던 사람이 제일 열받으니까 지목이 뭐였던 사람? 대인 사람이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매수를 청구할 거예요. 근데 매수 청구를 받을 당시에 얘네들이 돈이 많았으면 설치했겠죠. 돈 주고 나가 해놓고 했겠지. 근데 이게 없는데 매수 청구 들어왔는데 사긴 사줘야 돼. 당연히 현금으로 사줘야 돼요? 아니면 잔돈으로 사줘야 돼? 현금으로 사줘야지. 근데 현금 지급하려고 그랬는데 한 명만 주면은 내가 예산이 있어서 사주겠는데 10명인 겁니다, 이게. 10명인데 다 끌어가지고 했더니 8명 건 사주겠는데 2명 건 못 사주겠는 거라. 그럼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주면 안 되니까 이거 설치하려고 한 사람이 그러면 자금을 빌려 쓰자. 그럼 일단 내가 당장 너한테 돈 줘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이자 붙여 줄 테니까 채무권리증서 갖고 있어라 라고 해서 만든 게 채무권리니까 줄여서 뭐예요? 채권이에요. 근데 채권은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라고 그러고요. 지자체가 발행하면 뭐예요? 지방채라고 그래. 그럼 제가 발행하면 뭐예요? 사채죠. 제가 사채꾼이거든요. 저는 사채놀이 해야죠. 근데 나는 사채 발행하는 게 아니라 난 채권 발행하는 거라고 해놨으니까, 그러면 채권은 국가 아니면 지자체인데 그럼 발행자가 누구일 때만 가능하겠냐? 국가는 없어. 그럼 누구밖에 없어요? 그럼 지자체가 의무자일 때 그럼 내가 너한테 뭐 줄게? 채권 줄게. 근데 이게 어느 땅이죠, 이게? 도시공계획 시설부지야. 그래서 나왔으니까 도시공계획 시설채권 이렇게 한 거지. 근데 매시험부 들어온 게 몇 년이었죠? 10년이었어. 10년이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하면 20년.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구역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얘가 매청 들어온 게 매청과 한 게 10년인데 남아있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이 남은 기간 안에는 끝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상환 기간을 몇 년을 넘으면 안 되겠네. 그렇죠. 1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겠죠. 지자체장이니까. 말 이해되죠? 그래서 발행했던 게 도시공계 시설 채권이니까 도시공계 시설 채권 딱 기억 나려면 매청구 들어왔을 때 현금 못 줘서 채권 발행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니까 얘는 지방채겠지.
그러면 이 법이 없으면 지방재정법 준용하겠네. 이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지. 앞글자 따가지고 뭐 국지, 도, 총, 지 뭐 이렇게 외우는 사람 있어요. 그럼 나중에 갑자기 그걸 물어보면 이게 확 안 떠오르면 문제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국토개발법의 채권이 한 개 나왔고 도시개발법의 채권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두 개. 토지상환 채권하고 도시개발 채권. 정비법에는 정비법의 채권 없어. 건축법의 채권 없어요. 주택법의 채권 있어요. 주택상환, 사채, 농지법에는 없어. 근데 이게 됐다는 얘기 공부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채권이 보시면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기 법은 세 개죠. 국토개발법,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뭐 주택법이야. 근데 국토개발법에서는 방금 전에 도시공개시설부지에서 나와서 도시공개시설 채권이라고 했고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도시에서 하는 거니까 도시 거꾸로 뭐죠? 시도지사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발행한 채권이 도시개발 채권이고 이게 수용 방식에서 뭐 줘서 내보내야지? 야, 내가 수용할 테니까 너한테 보상금 주고 얘 나가야 되죠. 그럼 돈 받고 나가야 되는 애가 난 죽어도 땅을 받아야 됩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 수용 방식인데 10억어치 땅을 10억어치 땅으로 주면 이게 수용이에요, 환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키포인트가 다 줄 수는 없어도 일부는 주겠다. 네가 원하면. 그럼 토지 소유자가 무슨 방식일 때 수용 방식일 때 뭐 하면 원하면 매수대금 다는 못 줘도 원부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너한테 그러면 현금 얼마와 채권 하나 끊어줄게. 대신에 내가 뭘로 돌려주겠다 나중에. 토지. 개발 사업에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토지 건축물 상환 채권으로 처음에 나왔었는데 자꾸 계속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길고 하니까. 그러면 이하 토지 상환 채권이라 하자. 토지 상환 채권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네. 건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토지 건축물 상환 채권 이하 토지 상환 채권이다. 근데 상환할 때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둘이 만나서 계약한 거죠. 만나서 하는 계약을 뭐라고 하지? 만나서 하는 계약, 악수한다고 해서 너의 의사에 따른다. 수의계약, 대표적인 수의계약 방식 중에 하나가 채권이에요. 네가 원해서 내가 준 거 아니야. 둘이 맞계약한 거잖아요. 나중에 토지 상환 채권을 일반적으로 뭐 수의계약 방식에 따른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럼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수의계약 한 거죠. 네. 그럼 하나 더 할게요. 여기 상환자 들어갔죠, 여기. 근데 여기 상환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여기도 상환자 안 들어갔죠? 주택법 가면 주택 뭐 써있네? 상환인데 얘는 사채라고 써있어. 다채권인데. 얘만 왜 사채라고 써있냐면 주택 건설 사업 주체는 회사가 하거든. 회사가 사업하는데 자금이 떨어진 거잖아요. 회사는 상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법의 사채 발행 규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택 상환 채권이라고 안 하고 사채라고 그래. 왜? 회사 발행하는 채권이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건설업자를 우리는 등록업자라고 하죠. 근데 공공기관 중에 아파트 많이 짓는 공사가 어디 공사예요? 그 LH 공사야. 그럼 얘는 발행자가 LH 아니면 등록업자겠네가 이제 사채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올 때마다 권한자를 외우고 했다가 3일 지나면 권한자 누구야 그러잖아요? 왜? 채권이 4개니까 권한자가 다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상환기간도 다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일단은 이 4가지 채권이 있는데 그중에 상환자 들어간 애 있죠. 너한테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준 거죠. 너한테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뭐 써놔야 돼? 이름 써놔야지. 그럼 김영식이 되는 거야. 김영식 증권이니까 양도는 할 수 있지만 이 이름이 안 바뀌면 내 거라고 주장 못 하죠. 그러니까 양도할 때 반드시 뭐 할 것을 요청할 것. 명의 이전을 요청하지 않으면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가 없다. 여기서 얘 4가지 채권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하고 주고받고 해서 사고 팔 수 있나? 사고 팔 수 있어요? 양도가 되냐고 이제 제 말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나 오늘 11시까지 해보려는 게 주고받고 할 수 있죠. 얘는 주고받고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이름이 안 써있기 때문에. 무기명이잖아. 이거 상환자 안 들어가면 무기명이에요. 1,000원짜리 위에 이름 써있어요? 안 써있죠. 가끔 가다가 뭐 철수, 미희, 이거 둘이서 러브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또라이 애들이 써놓은 거고. 그건 기명이 아니죠. 무기명이니까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기명이니까 유통할 때 반드시 이름을 바꿔야 되죠. 그럼 증서의 이름만 바꿔놓으면 발행해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럼 발행자한테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발행했던 원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원부의 이름을 변경을 요청해야 되고 그 원부의 이름이 바뀐 다음에 채권의 이름이 바뀌어야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야 양도가 되는 거라 불편하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네 가지 중에서 하나는 양도가 안 돼요. 하나는 양도 안 돼. 뭐가 양도 안 될까? 얘는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증서죠. 그러니까 주택법 법규정에 딱지매매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자로부터 매매, 양도, 알선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있었어. 근데 얘가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증서잖아요. 그럼 이건 주택 받을 수 있는 지위 증서이죠. 그럼 얘 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얘만 양도가 안 돼요. 양도가 안 되는데 해외로 내가 이주하면 팔고 가게 해줘야 되지 미국까지 갖고 갈 필요는 없잖아. 그럼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한데 명의 이전 요청 안 하면 그것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된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씩 끝낼게요. 일단 도시공개 시설 채권부터 끝낼게. 자, 봐요. 일단 도로인데 결정이 됐다. 그럼 무슨 시설이라고 그러죠? 도시공개 시설. 시간이 지나 몇 년 동안 사업을 안 했어. 그럼 내 땅 사주세요 할 때 지목이 뭐였던? 되었던 토지 소유자가 그 위에 정착물을 포함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거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도로 설치하려고 했던 누구한테? 특광, 특특, 시장문수한테 하고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한테 가는 거죠. 시행자 있으면 누구한테? 시행자. 설치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는데 이게 둘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럼 지금 설치하는 사람한테 해야지 한참 뒤에 관리할 사람한테는 못해. 얘가 매수 청구가 들어왔으니까 얘가 매수 청구한 거죠? 그럼 통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6이 20년이죠. 16이 16이 10년, 6월, 2년, 20년이에요. 그럼 내가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 통보는 몇 월 안에 해주고 6개월 안에 해주고 6월 안에 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매수해야 돼? 2년 안에 매수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는 이 땅에다가 330이에요? 가공비야? 330 할 수 있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매수 청구 제도니까 설명 안 하는 거고 채권만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얘한테 줄 때 당연히 현금 줘야 돼요? 아니 잔돈 주라고 그랬어. 현금 줘야 되는데 그때 현금 주려고 그랬더니 돈이 모질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3명 중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특광, 특특, 시장무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행자는 누구일 때만 발행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 규정이잖아요. 그럼 얘가 뭘 해야 돼요? 원해야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 발행해 줄 수 있어. 근데 원하게 하려면 얘네가 그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한 달에 막 200만 원씩 나오는데 이게 채권 했는데 150만 원 나누면 누가 원해요? 누가?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율을 높게 해야 돼? 낮게 해야 돼?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평균 예금금리 평균 이상으로 주겠다. 상환기간은 몇 년 남았었죠? 10년 남았으니까 요 10년 안에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상환기간은 몇 년 이내에서 조례. 이 사람이 만드는 게 지자체장이니까 조례 아니에요. 조례가 정하겠다. 근데 요거 원하는 규정만 있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발행을 하려고 여기 토지 소유자 봤더니 얘 서울에 있고 얘도 서울에 있어. 근데 지방 어딘가 있대요. 예를 광주에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애가 아니죠. 그러면 부대부동산이면은 굳이 현금 줄 필요 없다. 또 업무용이 아니면 뭐요? 비업무용일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내 용돈은 얼마 줄 테니 3천만 원 줄 테니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하겠다. 용돈은 얼마 준다고요?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라 꼬시면 넘어가면 안 돼요. 쏘나타라고 그랬어. 얼마 주고? 9억 7천은 뭘로 발행하는 거예요? 채권. 상환기간은 몇 년 이내고 10년 이내 조례가 정하고 이자율은 은행 이자보다 높다. 그게 만들어놓은 게 도시공개 시설 채권이었어요. 그럼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인데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 돼 있네? 수용 방식으로 한대. 일단 수용 방식이면 뭐 받고 나가야 된다. 보상금. 그래서 시행자가 야 장동건 네 땅 얼마면 돼? 그래서 돈 줘야 되죠. 또 얘가 자기는 현금이 중요하지 않다. 난 이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땅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가 뭐 해야 돼? 원하면 원래 현금을 주려고 그랬더니 얘가 원하면 내가 돈을 안 줘도 되죠. 그럼 나는 사업하는데 자금이 조금 남아있으니 여유가 있으면 좋은 거잖아. 그래서 토지 강제 발행은 안 되고 토지 소유자가 현재 뭐 할 때? 원할 때 10억 토지면 10억 다 준다고 그랬어요? 다 안 줘요? 다 안 줘. 그러면 이제 얘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발행할 건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업하는 뭐죠? 시행자 중에 공공하고 민간 중에 누구를 못 믿어서 민간도 나중에 부도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은행 등으로부터 뭐 받아올 거? 지급보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얘가 얘한테 발행해 준 거야. 발행해 줄 때 매수대금 10억이면
5억은 뭐 채권 주고 5억은 현금 주겠다. 근데 얘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채권 이름이 뭘로 돼 있었냐면 장동건이죠. 그럼 고상철이 여기 발행일 때다 뭐라고 써야 돼? 장동건 해야 되죠. 이름 써야 될 거 아니야. 기명이니까. 장동건이라고 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이 요거 써 있는데 갑자기 이 5억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잠깐 돈이 좀 필요한데 이거 어디서 가서 빌리려고 했더니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요 땅으로 받을 거니까 야 너 이거 나 돈 좀 빌려줘. 이거 할 수 있을까? 예, 네, 전당포 가서 맡기고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권 설정할 수 있다고. 네? 질권 설정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 더. 근데 얘가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팔기로 한 거야. 그럼 뭐 한댔어 지금? 양도죠. 상환자 들어가면 무슨 식? 김영식이니까 정우성이 자기한테 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한테 팔았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명의 이전을 요청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명의 요청을 안 하면 발행자 제3자한테 대응 못하는 게 무슨 식이라서? 김영. 얘도 원하고 옆에 있던 애 원빈도 달래. 그리고 현빈도 달래. 그럼 다 주면 무슨 방식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방식인데? 근데 다 줘버리면 무슨 방식 돼요? 그럼 나중에 분양되는 대상 토지 건축물에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가 없다가 상한 조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이름이 누구로 돼 있네? 명의 이전 요청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한 건 했습니다. 5억짜리인데 4억 주고 샀어요. 이러면 돼? 아버지가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못 믿어주지. 내 거라고 주장 못해요. 뭐가 안 됐기 때문에. 명의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응 못한다.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 나오면 무슨 방식이라는 게 막 떠올라야 돼. 그래서 자꾸 환지 방식이라고 헷갈리는 게 땅으로 받으니까 환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토지로 상환하니까 원래는 돈 줘야 되는데 땅으로 주는 거니까 환지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에서 수용 방식에서 나왔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너무 많이 발행하면 안 되니까 2분의 1 추가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하면 지문 다 풀 수 있습니다. 하나 더요. 자, 여기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유일하게 우리 도시공객 사업이 몇 개 있어요? 3개. 도시공객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3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시에서만 하는 게 왜 땅 미는 거잖아요. 땅 미는 거니까 대부분 다 누가 하냐면 지자체가 해요. 그래서 도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도 대장이 하는데 도시 거꾸로 뭐라고 그랬지? 그럼 시도의사가 여기 해당 지역이 여기가 논밭인데 여기 인구가 밀집도가 너무 높은데 안 되겠다. 여기를 도시화 시켜가지고 인구 유입을 좀 해야겠어. 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부터 깔아야죠? 그렇죠. 기반시설 깔아야 되니까 아까 기반시설이 결정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공개 시설. 그럼 그거 하려면 지자체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재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왜 발행합니까? 그러면 이 도시공개 시설 채권 이거 발행하는 사업할 때 자금 필요해서. 그럼 이거 하고 나서 구획 정리하는 거죠. 구획 정리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 2가지 때문에 나온 게 도시개발 채권이에요. 그래서 발행자가 중요한데 일단 상환자 안 들어갔으니까 무슨 식이고? 에? 이 상환자 안 들어갔으니까 무기명일 거예요. 그럼 누가 발행해요? 시도의사가. 근데 돈 관련된 거는 국가는 전부 다 행안부장한테 해놨어요. 그럼 시도의사가 누구 승인 얻어야겠네? 근데 시험장 가면 국장으로 바꿔놓으면 또 이제 국장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행안부 장관한테 승인받아 발행하되 얘는 지금 현재 무기명식 증권인데 등록 발행이라는 건 우리가 주식 사는 것처럼 등록한 상태로 채권 없이도 내 명의가 거기 올라가 있으면 되니까 등록 발행도 가능하다. 근데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중에서 어느 게 조금 더 오래 걸리죠? 수용하고 환지 중에? 환지가 보통 10년 걸리고 수용 한 5년 정도 잡아요. 그러면 사업이 끝나는 시기 안에는 이거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환 기간을 5년, 6년 이럴 수 없잖아. 그죠? 그럼 수용은 5년이고 환지는 10년이니까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조례가 정해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상환 기간이 5년에서 1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고 안 찾아갔다. 권리 위에서 잠재고 있으면 계속 쌓이면 이거 나중에 걔가 죽을 때까지 안 찾아오는데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라는 걸 두는데 공법에서 나오는 소멸시효는 다 몇 년이요? 5년이요. 5년인데 이자는 얼마 안 되니까 이자니까 몇 년? 2년. 그래서 원금 몇 년? 5년. 이자 2년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발행하게 되면 누가 사야 되냐? 이거 잘 살펴봐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 채권을 저걸 산대. 이자율도 높지도 않아. 그럼 누가 사겠어? 안 사겠죠. 근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를 밀죠. 밀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사업하는 놈이 사업하게 되면 돈을 벌 거 아니야.
시행자로 지정받거나 하도급 받는 자들한테 땅 면적당 얼마 이렇게 해놨어요. 한 평당 뭐 2만 원어치 막 사야 돼. 대신에 나중에 돌려줍니다. 저 기간 끝나면. 근데 그럼 의무자를 누구로 하고 그냥 이득 받는 자로 하자. 그래서 매입 의무자는 누구로 해놨어요? 이득 받는 자로 해놨어. 그럼 얘가 오늘 샀는데 내일 와서 돈 달라고 그러면 사고를 못 하잖아요. 중도 상한이 눈 안 뜰 거야? 네. 눈 떠요. 지금 시작했는데 지금.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매입을 했어요. 근데 사정이 생겨서 바꿔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도 상한은 금지로 해놓고 10억어치 사야 될 애가 모르고 20억을 샀네. 그러면 10억어치는 중도 상한 해줘야죠. 예외는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매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취소가 됐거나 내 사유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착오로 매입을 할 수도 있죠. 안 사야 되는데 모르고 샀어. 그냥 남들 사길래. 또라이죠. 네. 그리고 매입할 금액을 10억이면 되는 걸 20억 샀으니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줘야지. 중도 상한 해야지.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 지금까지 한 게 지금 제가 도시개발 채권 한 거잖아요. 지금 채권 몇 개 있어요? 제가 지금 몇 개 했어? 도시공개 시설 채권, 도시 토지 상환 채권, 도시개발 여기까지 좋다가 주택 상환 자체 하잖아요. 싹 기억이 안 나, 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가셔야 돼.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발행자가 누구였지? 지자체였어요. 토지 상환 채권은 무슨 방식에서? 수용 방식에 누가 원하면 토지소유자 원하면 사업하는 누구한테 가서 시행자 발행하는 거니까 시행자 발행하겠네. 공공하고 민간 중에 누구를 못 믿는데? 그러니까 지급보증 받아야지 된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은 다 권한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지정권자. 누구한테 승인 없겠네. 지정권자 승인 없겠지. 그 정도가 돼 있으면 빨리 볼 수 있다고. 근데 이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다 아는데 딱 섞어 놓으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까지 한 거는 채권 3가지 한 건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주택법에 가면 주택 뭐 있었어? 주택 상환 사채인데 이거 상환자 보자마자 이거 기명이다 무기명이다. 사채니까 회사가 발행할 거니까 LH 아니면 누구예요? 등록업자. 그럼 민간 건설업자 얘는 믿어서 못 믿어서. 이거 건설하다가 자금이 지금 딸리는 거예요. 이 아파트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이 아파트 너한테 줄 테니까 A야 B야 야 이거 나한테 돈 좀 줘. 얘가 돈 줄 거 아니에요? 돈 받은 걸로 사업한다면 얘한테 주면 되죠. 일반 청약 넣는 애보다 싸게 주면 되잖아. 그래서 주택 상환 사채야. 그럼 얘는 그 증서를 갖고 있으면 요거 받으러 할 수 있는 거죠. 얘한테 줘야 돼요. 불특정 대다수한테 줘야 돼. 이거 A 이름 써놔야죠. 원부에도 A 이름 써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식이 된 거야? 근데 앞에 뭐라고 준대? 주택 분양권으로 주는 겁니다. 주택 건설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분양권으로 주겠다. 근데 누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나 믿을 수가 없는데. 등록업자 너 못 믿으니까 또 남발하면 안 되니까 우리 주택 건설 사업은 어느 부서가 지금 현재 장이죠? 그럼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얻을 때 야 등록업자 너 이 조건 갖추고 와서 지급 보증까지도 받아와라. 내가 너 부도 나면 책임 못 지니까. 아까 지급 보증 어디서 나왔죠? 이럴 줄 알았어. 뭐 보증 받아야 지정권자가 승인해 준다고 그랬는데 공공하고 민간 중에서. 그래서 배웠죠. 얘도 민간이잖아요. 똑같아요. 상환자 들어간 채권들은 다 그래.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다. 그리고 누구 승인 얻어야겠네? 여기는 국토부 장관 승인인데 행안부 장관 그러면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행안부 장관 어디서 나왔어? 도시개발 채권에서 시도의사가 발행할 때 돈 관련된 거 행안부 장관. 얘는 건설 사업이니까 어느 부?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얘가 믿을 수가 없으니 그래도 건실한 회사여야 되니까 개인은 발행 못해. 법인이어야 돼. 그래서 법인으로서예요. 근데 시험장 가면 법인 또는 개인으로 이렇게 하면 개인 때문에 틀린 건데 안 보여요. 누구일 때만? 법인. 자본금만 5억 이상이고 숫자가 다 몇 자 나온댔죠? 3자 나온댔잖아. 그래서 자본금 5억 이상인데 최근 3년간 너 연평균 300세대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는 건실한 회사면 발행하게 해줄게. 근데 규모는 최근에 3년간 건설했던 호수 이상은 안 된다. 뭐 450세대를 3년간 평균 지었다. 그럼 450개까지는 발행해주고 추가하면 안 돼. 근데 여기서 상환기간 나오면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한대. 3년 동안은 초과할 수 없고 여기서 중간에 둘 중에 누구를 못 믿죠? 얘 못 믿죠. 얘가 부도나는 거야. 부도. 부도나게 되면 이거 증서 받았던 A 있죠. 쓰러져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돼. 뭐 받아놨네. 그러면 등록 사업자가 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이미 발행한 사채에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 뭐 받아놔서?
지급보증 받아서.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상법. 예, 사채는 상법 중에 한 대죠. 회사채니까. 그리고 따라해. 상법, 상년, 상백, 상년. 와! 요거 3억이라고 하면 틀린 것만 아시면 돼. 그럼 이제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주택상환사채는 기명, 무기명? 기명. 액면 발행도 되고 할인 발행, 깡도 할 수 있어요. 액면 할인 다 됩니다. 그리고 얘는 사채니까 무슨 법? 그래서 대부분 숫자가 3년이기 때문에 상환기간도 몇 년이고 최근에 건설한 실적이 몇 세대 이상일 것. 최근 3년간 건설한 홀수 이내까지 발행하되 자본금은 좀 규제를 세게 하기 위해서 5억을 해놨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어요. 그 교재에 있는 거 요거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지하철 갖고 다니면서 보고 있잖아요. 수준이 어마어마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프린트에다가 공인중개사를 한번 안 써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하철에서 봐야 되는데 또 공인중개사라고 막 지우고 이러시더라고. 다음에 기회 되면 서울대학교 써줄까? 지하철에서도 좀 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막 내용 쓰이는 거 복잡한 것 같은데 다 들었기 때문에 정리한 다음에 묻는 말에 대답이 나오면 얘는 이제부터 자신감 생겨요. 그러면 이제 암기가 되니까 모의고사 보고 싶어져요. 나오면 내가 맞춰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암기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봐요. 자, 도시공개 시설 채권 하면은 장기간 몇 년 동안 사업 안 했을 때 매수 청구 들어왔을 때 원래 현금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채권 발행하는 거니까 이거 토지 소유자 뭐 해야 된다. 원할 때 그럼 내가 돈이 없으니까 뭘로 주겠다. 채권. 그리고 부재부동산 비현무형은 용돈 얼마? 그럼 발행자는 당연히 누구여야 되냐면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자체, 이 특강 특특 시장운수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상환기간은 몇 년 남았으니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면 되고 이자는 높게 1년 만기 평균 예금금리 이상 주겠다. 그리고 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니까 무슨 법? 지방재정법을 받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네 이렇게 가야 돼. 네.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상환채권이 나왔어. 얘는 무슨 방식에서? 수용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일단 내가 원하면 땅 줄 테니까 너한테 현금이 안 들어가니 사업하는 사람은 편하죠. 강제 발행은 못하지만 원하면 내가 발행해주겠다. 대신에 토지로 주는 거예요? 건물로 주는 거예요? 토지, 건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숨어있다고 그랬는데 건축물,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라 얘가 누구한테 가서 달라고 해야 돼요? 시행자한테. 그래서 모든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누구를 못 믿어서 그럼 지급보증을 받는 거지. 그리고 원할 때 매수대금의 전부는 안 돼요. 원부. 그리고 상환자 들어갔으니 무슨 식이다. 양도한다면 명의전 요청해야 되지 안 하면 대항할 수 없다. 발행 방법은 뭐 기타 가지고 대통령 영의정하는 건 의미 없고 그리고 얘는 어느 법에서 나온 거죠?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얘도 주고 쟤도 주고 다 주면 발행 규모가 너무 커지면 안 되죠. 분양되는 토지 건물이 얼마를 2분의 1 초과하여 발행할 수가 없다. 됐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은 딱 거꾸로 시도지사가 두 가지 사업이에요. 도시공객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자금 필요해서 시도지사가 이거 돈 관련된 거 행안부장한테 뭐 얻어서 승인 얻어 발행하는데 상환자 안 들어갔으니까 무슨 식이고? 그리고 수용은 5년, 한지는 10년이니까 상환기간을 몇 년을 넘으면 안 된다.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정하되 섬유시효 유일하게 있었죠. 원금 5년 이자 2년 됐어.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 이거 상환자 들어가면 무슨 식? 근데 얘가 주택을 건설하다 자금이 모자라니까 세채 발행한 거죠. 그러니까 LH 아니면 누구밖에 없어요? 등록업자.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와 등록사업자인데 누구를 못 믿어서 지급보증 받되 국토부 관할이니까 누구 승인 얻어라? 국장. 기명인데 얘는 액면 할인 발행 다 가능한 유일한 채권이고 그리고 제가 다 숫자는 몇이랬죠? 3 나오는데 자본금만. 그러면 상환기간은 몇 년 초과 못하고? 그리고 너 최근 3년간 연평균 몇 세대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돼? 300세대. 그리고 얘는 상법에 있는 사채 발행 규정을 하는 건데 여기서 누가 문제가 됐냐? 누가 문제였죠? 얘 말소됐어. 이미 발행한 사채에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끝.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해야 돼요. 도시공개 시설채권 발행자는 지자체요.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특광, 특특, 시장 본수일 때. 상환기간은 몇 년? 몇 년 남아있기 때문에 몇 년 이내에서 10년 이내 범위에 조례가 정한다. 맞죠? 됐고 토지상환채권은 보자마자 이거 무슨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누가
토지소유자 원할 때 누가 발행하는 거야? 시행자 발행하는데 못 믿는 애. 그래서 지급보증 받았고, 토지소유자가 뭐 할 경우에 매수대금의 뭐를 일부러 지급할 목적으로 이 법은 다 누구예요? 지정권자. 개발법은 다 지정권자니까. 그리고 얘 무슨 식 증권이죠? 김영식이다 양도할 때 명의전 요청해라. 됐고. 도시개발채권은 발행자가 제일 중요해요. 도시 거꾸로. 시도지사가 발행할 때 누구 승인 얻으세요? 행안부 장관 승인 얻어라. 얘 기명 무기명. 예? 보자마자 무기명이죠. 상환자 안 들어가면 다 무기명이라고 했잖아요. 무기명식 증권이고 양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얘는 상환 기간이 어떻게 돼요? 그럼 수용 방식이 5년, 환지 방식이 몇 년에서 몇 년?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저희가 정하겠구나. 유일하게 소멸시효 있는 채권인데 원금은 5년 이자. 끝났어. 주택 상환사채란 말 나오면 아까 제가 자본금 5억 빼고는 대부분 숫자 몇으로? 그래서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발행자예요. 건설 사업을 하는 누구 LH하고 등록업자 누구를 못 믿어서 지급보증 받으라고 그런 거고 얘 상환 들어갔으니까 기명, 액면 할인 발행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행일로부터 얘 상환기간 몇 년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다 3년인데 자본금만 자본금만 5억이야. 그리고 얘 무슨 법 적용한댔죠? 상법. 그럼 됐어. 이 네 가지 채권의 발행자를 기억하고 있는 건 대단한 겁니다. 해봐야지. 한번 해봐야지. 잘 봐요. 도시공개 시설채권 발행자 지자체 승인권자는 없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없는 거야. 신기하 누구예요? 국장인가? 뭐 확실히 없어. 말한 적이 없는데. 토지 상환 채권은 무슨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가 뭐 하면? 그러면 땅을 주는 거죠. 샤워파는 누구? 시행자 발행해야지. 모든 시행자가. 뭐 행정청만 발행한다 이렇게 보셔요. 민간은 발행 못한다 이게 아니라 발행할 때 누가 제약이 좀 있는 거다. 민간은 약간 뭐 받고 지급보증 받고 개발법은 다 누구한테 승인 얻어요? 지정권자 승인 얻어야지. 도시개발채권은 여기다 써있네. 도시 거꾸로. 시도의사가 돈 관련된 거니까 행안부장관 승인 얻어야죠. 이 정도 나오면 공부 다 된 거예요. 주택상환사채는 아파트 건설회사 두 군데 LH하고 등록업자예요. 누구를 못 믿으니 지급보증 받으라고 한 거고 주택건설 분야는 어느 부서예요? 국토부 장관 승인이지. 근데 문제 이제 풀어볼까? 첫 번째 문제 프린트 드리는 문제거든요. 도시개발 법령상 토지상환채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인데 맞지 않는 거니까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1번 토지에 뭐 숨어 있다고 그랬는데? 건축물. 그럼 토지상환채권은 사업 시행으로 나중에 조성이 되는 땅만 주는 거예요? 땅이나 건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토지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으로 얘 이름 써 있습니까? 예, 상환이니까 김영식이죠. 그러니까 깔끔한 거잖아요. 1번 보자마자 맞네. 느낌 맞죠? 2번 시행자는 일단 얘가 지금 현재 토지상환채권은 수용 방식 뭐 받고 가야 되는데 돈 받고 보상금 받고 나가야 되는데 얘가 가서 달라고 뭐 한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매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려고 채권 발행하는 거예요? 전부 주면 무슨 방식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먼부를. 그래서 발행하는 거지. 2번 틀렸네. X 하면 돼요. 답은 2번인 거고. 그럼 여기서 발행자가 예를 들어서 등록업자인 시행자면 우리 도시개발법 시행자가 13명이거든요. 13명 중에 토지 소유자, 조합, 개발업자, 등록업자, 능력있다 인정되는 자 다 민간이죠. 민간은 믿어서 못 믿어서. 민간이니까 못 믿으니까 금융기관 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자한테 가서 뭘 받아야 돼? 지급? 보증 받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 도시개발법은 전부 다 권한자가 지정권자야. 누구 승인 얻어야겠네. 그런 경우에 하나야 발행할 수 있다. 맞잖아. 시행자가 발행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 이거 다 주면 이거 무슨 방식 되는데? 그럼 나중에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개발사업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물의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되죠.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입니다. 그럼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면 이 시행자는 누구한테 가서 승인 얻어야 돼? 그럼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네, 맞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요 1번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풀어볼까? 자, 1번에서 키워드 잡을 때요.
보자마자 토지 상환 채권이니까 내 머릿속에 발행자 잘 잡아야 되는데 이 발행자는 모든 소유자지만 토지 소유자가 뭘 해야지만 된다. 원할 때인데 매수대 금액. 근데 여기 전부 나왔으니까 틀렸다. 이 정도는 눈에 보여야 돼요. 2번 문제 풀어볼까요? 두 개 비교한 문제인데 뭐야? 도시개발 채권하고 토지상환 채권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옳은 거. 24회 때 A형 18번 문제였어요. 1번 도시개발 조합은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 도로 깔려고 하는데 돈이 없네.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얘는 뭐가 틀렸다 지금.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하는데? 근데 조합이 발행하는 거야? 보자마자 책동 소리 하나 이렇게 해야지. 발행자가 안 나오면 지분에서 X가 안 돼요. 도시개발 채권 발행자 아까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럼 어떻게 해? 발행자 누구예요? 시도의사. 돈 관련된 거는 행안부 장관. 그러면 요거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돼 있네. 이거는 이름 써 있는 김영식 증권이죠. 전당포 가서 돈 빌릴 수 있나? 네. 질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아니야. 틀렸네. 도시개발 채권은 상환자 안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자,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시도의사가. 이거 누구 승인 얻어야 돼? 행안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된다. 깔! 그럼 4번 답이네. 소멸시효가 유일하게 있던 채권이죠. 2. 원가 5년, 이자 2년. 그래서 5번 틀렸네. 답은 몇 번이에요? 얘는 그냥 딱 정확하게 아까 그 표 하나만 알고 있으면 무슨 문제 나와도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토지상환채권하고 도시개발채권이 비교되는 것들을 꼭 해두시고 주택상환사채는 매년 나왔고 도시공개 시설채권은 지문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네 문제 끝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채권은 버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타인 토지 출입이 시작은 노트 2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갈게요. 페이지는 159페이지에 타인 토지 출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럼 여기서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왜 출입하는데 이거? 타인 토지 출입 왜 하는 거야? 이거부터 가야죠. 출입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A가 땅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얘 땅을 들어갔다가 나온대요. 그래서 나온대. 뭐 하려고? 이 사람이 저기 지역에 뭐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 측량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기 위해서 가거나 아니면 계획 짜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누가 들어갈 거냐?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은 도시군 관리에게 위반하고 있던 사람은 행정청이잖아요. 행정청도 갈 수 있는데 사업하다 보면은 지정받은 비행정청도 갈 수 있죠. 근데 마구잡이로 비행정청이 남의 지구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법에서 딱 정해놓겠다. 출입할 때는 이렇게 해 했는데 출입 써 있어요? 등도 써 있어요? 그러면 출입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의 땅을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 일시 뭐 한대? 사용. 아니면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일시 제거 변경도 가능하대요. 그럼 이거는 출입만 하는 거는 남의 땅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 간단하지만 일시 사용하면 남의 땅을 써야 되는 거고 담벼락을 허물면 이 사람한테 뭘 해줘야 돼?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겠다. 출입할 때랑 일시 사용 등을 할 때. 두 개로 나눌 텐데 이 사람이 시행자인데 행정청일 수도 있고 비행정청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행정청인 시행자가 가든 비행정청이 가든 얘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그래서 통지라는 걸 하라는 거야.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일 수도 있지만 미국 가 있으면 누구 가죠? 관리인. 없으면 점유자라도 있겠지. 그래서 법에서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이렇게 써놨어요. 소유자에게 해버리면 그럼 소유자가 미국 가 있는데 밤에 애가 예를 들어서 관리인이 따로 있으면 걔는 모르잖아. 그래서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저 이런 사유로 들어갑니다. 출입하기 며칠 전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출입이라 따라 출입. 출입은 7일 전이에요. 출입은 며칠 전? 7일 전에 통지한 다음에 들어갔다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면 돼요. 이건 어떤 제한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출입할 때는 단순히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얘가 이 담벼락인데 이거. 담벼락을 뭐 해야 되냐면 잠깐 철거해야 된대요. 그럼 장애물을 뭐 하는 거예요? 제거 변경하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의 소유권자 이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죠. 이 땅을 일시 사용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사용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통지만 해야 돼요? 동의도 얻어야 돼. 그럼 동의를 얻을 때 그냥 동의해 주는 게 아니라 담벼락 헐구면 그 돈 내놔야지
그럼 얘랑 뭘 해야 돼? 손실보상에 따른 협의. 협의라는 절차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모두 얻어야 된다. 동의. 동의 얻을 때 뭐에 대한 협의하셔야 돼? 손실보상에 따른 협의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이제 관할지역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할 수 있고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 난 그 돈 갖고 안 돼. 그럼 뭐도 할 수 있어요? 이해신청. 이것도 안 되면 마지막 단계는 행정소송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심제로 돼 있어요? 3심제로 돼 있어요. 일단 이 담벼락이 옛날 얘가 설치하는데 1,000만 원 들었대요. 얼마 들었다고? 근데 20년 전에 진 거야. 그래서 내가 감가상각이라고 있는데 20년 지나면 거의 끝난 거니까 100만 원 줄게. 협의됩니까? 그럼 나는 죽어도 1,000만 원 받아야겠다 이거야. 근데 얘는 죽어도 못 주겠대. 그럼 이거는 어디 관할 가서 토지수용위원회한테 이게 맞는 금액인지를 한 번만 결정해달라. 재판으로. 그래서 재판으로 결정한다 해서 재결이에요. 여기서 200으로 올려준 거야. 얘가 오케이 했는데 얘는 죽어도 뭐래? 현이래. 그러면 이제 재판의 결정에 대해서는 난 불복하겠다죠. 그럼 재판 결정에 이의제기한다 해서 뭐예요? 그럼 이건 관할지역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안 되니까 중앙정부로 가는 거야. 그럼 중토위에다가 결정했더니 300. 그래서 오케이 했어. 죽어도 얘는 몇이야? 그럼 이제 행정기관하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럼 재산 입법기관에다가 소송 제기하겠다. 그럼 이제 요거 이의 신청의 결과에 대해서 나는 소송 제기하겠다 했으니까 법원에 나가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결로 50원 나오면 50원 받고 나가야 돼요. 그럼 행정소송 가는 게 나아? 안 가는 게 나아? 근데 만약에 소송했는데 2천만 원이 나온 거야. 시멘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가격이 2천만 원이래.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판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까지는 안 가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가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협재 이행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장애물을 제거 변경할 때는 뭐도 얻어야 된다. 아까 제가 출입할 때는 며칠 전이라고 그랬어요. 장애물을 몇 글자예요? 그래서 세 글자 3일 전이라고 그래. 3일 전 통지 플러스 뭐도 얻어라. 그럼 웬만하면 이 사람이 있을 때니까 환할 때 가야 돼요? 깜깜할 때 가야 돼? 그러면 깜깜할 때 해 뜨기 전을 뭐라고 하지? 외출 전, 해 진 후를. 요 사이에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대신에 새벽에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예요? 점유자예요? 관리인이에요? 그 새벽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점유자한테 승낙을 받으면 갈 수는 있어. 절대 못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 승낙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점유자.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두 개로 나눈 게 잘 봐요. 타인 토지 뭐라고 써있어요 이거는? 출입이니까 침입하기 7일 전에 통지하면 끝나는 거야 얘는. 근데 얘는 장애물 제거 변경 기타 사용이죠. 얘는 3일 여기 장애물 며칠 전? 3일 전 통지 플러스 뭐도? 동의라는 건 손실보상 협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웬만하면 일출 전 일몰 후에는 들어가면 안 되죠. 대신에 누구 승낙이 있으면 소유자 관리인. 점유자. 이거 소유자로 나왔어요. 그 당시 밤에 있는 사람은 점유자잖아. 점유자 승낙 있으면 가능하고 만약에 행정청이냐 비행정청이냐 떠나서 이 사람은 그냥 막 들어가야 돼요. 통지한 다음에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행정청하고 비행정청 중에 누군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서 비행정청은 허가를 받고 허가증을 제시해 줘야 돼요. 띵동 눌렀는데 누구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보여주라고 내보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행정청은 허가받지 않고 뭐요? 통지하고 출입할 수 있다 해서 비행정청의 경우에는 뭘 받으셔야 허가. 행정청 허가 받지 않는다. 그럼 얘 통지 받았으면 얘 문 열어줘야 돼요. 몽둥이 들고 때려야 돼. 열어줘야 돼. 이거 몽둥이로 때리면 수익률 위반이라서 얼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먹어요. 그래서 몽둥이 기억해도 얼마짜리? 2천만 원짜리. 그럼 얘가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 안 하고 들어가도 문제 생기는 거죠. 무단 침입할 때 이것도 얼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먹고 공동구 설치할 때 공동구 설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던 자는 점용료를 납부하고 허가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쓱 들어가면 이것도 얼마? 1천만 원 과태료라 쓱쓱 몽둥이라고 그래요. 이거 외워둬야 돼. 쓱쓱 몽둥이는 얼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래서 다음 중 벌칙이 제일 약한 거 찾아라 하면 쟤네들이 주로 답이니까 쓱쓱 몽둥이는 기억해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보상 누가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손실보상. 요 시행자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행정청의 경우는 누가 있냐면 이게 동작구청인데 이 구급공무원이 간 거야. 요 행위자가 보상해야 되는 거야? 동작구청이 해야 돼? 그래서 이 행위자가 보상한다 이러면 안 돼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불렀어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손실보상 협의가 안 되면 무슨 신청부터 하고?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이의신청까지만 시험이 내요. 그러니까 협재 2만 해도 되는데 소송까지 가는구나. 좀 맞지 않으세요? 협재 2행 됐어. 자, 그러면 단순하게 취입할 때는 며칠 전? 7일 전. 장애물은 3일 전 통지 플러스 동의도 얻어라. 요거 두 개 같이 기억해 두세요. 물어봐야지. 타인 토지 출입할 때 얘는 언제까지 통지해라? 7일 전에 통지하는 건데 요거 장애물 제거 변경은 3일 전 통지 플러스 동의도 얻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소유자가 내가 통지를 받았죠. 문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무슨 의무라고 그러죠? 이거 몽둥이로 때리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목적됐어요. 손실보상은 당연히 시행자인데 행위자가 있으면 그 자가 보상하는 거예요. 행위자가 속한 곳이야. 그래서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이런 표현 써야 돼요. 행위자가로 시험에 나왔었어. 문제 풀어보자. 국토개혁 법령상 그 뒤에 문제 있죠. 160페이지 있죠. 160페이지. 그 두 문제 제가 넣어놨는데 이거 기출문제라서 한번 봐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던 거예요. 그 왼쪽에 있는 문제는 간평사 문제고 오른쪽에 있는 건 중개사 문제인데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글씨 안 보일까 봐 제가 이거 PPT로 만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국토개혁법령상 행정청인 삽시행자. 여기서 동그라미 어디다 쳐야 될까? 여기다 쳐야 돼요. 문제 풀면서 행정청이네 이게 보여야 되는데 저 안 보이잖아. 이 문제 못 풉니다. 아, 행정청인 시행자구나. 얘 허가 받고 들어간다. 허가 안 받고도 들어간다. 허가 안 받고 출입증 제시는 해야죠. 그러면 출입할 때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1. 타인 토지 출입은 실령까지 누구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일시장소 알려야 돼요. 몰래 갔다가 깜짝 놀래 이렇게 알려야지. 이거 맞잖아 이거. 1번 찍으면 이게 안 돼. 2번. 타인 토지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이면 출입만 하는 게 아니죠. 장애물 제거 등을 하는 거잖아 이거. 그럼 이거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한테 모두 얻으셔야 되는데 동의 얻어야죠. 3번. 타인 토지를 그 땅을 제로 적치장으로 일시 사용. 이것도 사용하는 거죠. 그럼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뭘 해야 돼요? 통지해야 되잖아. 불분명하여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미리 특광특특시장소에게 허가를 받고 들어야 된다. 맞아? 뭐라고 써 있어요? 행정 허가 받아? 틀렸잖아. 안 보인다고 이게. 그래서 행정청을 꼭 기억해야 돼요. 행정청은 허가 받는다 해서 허가 안 받는 데어요. 이거 벌써 넘어가면 안 되는데. 주어가 행정청이잖아요. 아까 행정청은 허가 받고 허가 받지 않고. 그래서 일시 사용할 때 당연히 이제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동의도 받고 해야 되는데 행정청의 경우는 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는다. 그러면 허가는 안 받아도 되고 통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장애물 몇 글자? 그 며칠 전에 이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되죠. 일출 전, 해 뜨기 전, 일보를 껌껌할 때죠. 누구한테 승낙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점유자라는 말 써 있어요? 그럼 택지나 담장,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승낙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승낙 없이는 출입할 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데 이거 우리 시험 문제로 볼게요. 이거는 감정평가사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공인중개사 문제인데 이거는 도시공개 시설 사업을 하려고 측량하려고 남의 토지에 출입하는 거다. 옳은 거라. 틀린 거는 4개네 지금. 그럼 일단 1번부터 해볼까? 행정청인이란 말 썼죠. 행정청이면 상급 행정기관에 승인받아서 출입했어?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 없었죠. 이런 거 없었고. 타인 토지 일시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자. 자, 일시 사용은 장애물이죠. 장애물은 출입만 할 때 7일 전이라 했잖아. 이게 하면 나중에 하면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77일이고 나머지 3일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 타인 토지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보여야지. 어색한 거 없죠. 그럼 이거 같은데 4번 타인 토지 출입으로 손실 발생했다. 그럼 그 행위자가 직접 보상해야 된다. 행위자가 보상하는 거랬어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랬어. 속한 행정청이라고 그래야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 토지 출입을 한 자에 대해서는 자 몰래 쓱쓱 몽둥이 있었죠. 쓱쓱 몽둥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를 했죠. 언제 징역이라고 그랬어. 남의 땅 잘못 들어가면 징역 살아? 이게 너무 한 거잖아. 과태료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이 아니라 뭐예요? 과태료예요. 답은 3번. 됐어. 그럼 그게 그 문제 대표적인 유형 문제인데 앞에 거 그 그림을 알고 계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청문 있죠.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